내가 우리 애는 놔두고 다른 아이들 보느라고 이래도 되나 뭐 이런 생각도 참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언제나 그대 곁에 세이. 이별났던 봄날씨가 봄 몸살이라도 앓듯이 지나가고 봄의 한가운데서 일상을 보내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대분들은 봄의 일상을 잘 보내고 계시는지 안부를 전합니다. 봄이 되면 엄마들은 더 바쁜 일상을 보냅니다. 신학기에 챙겨야 할 것도 많고 참석해야 할 학부모 모임도 있고 행사도 많으니 일도 해야 하고 아이에게 더 시선이 갈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대들은 일과 일상을 지켜내기 위해 봄바람, 봄꽃, 봄의 햇살 등 봄의 향연을 즐길 여유가 없는 요즘은 아니신지요? 오늘은 워킹맘으로 전업주부 엄마로 살아가고 있는 그대들과 일과 일상에 대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그림책은 국지승 글그림 책 읽는 곰 출판사 엄마 셋 도시락 셋 그림책입니다. 이 책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엄마 셋 도시락 셋 그림책은 탄탄건설 차장님 지선씨, 프리랜서 작가 다영씨, 새 아이를 키우는 전업주부 미영씨, 새 엄마의 평범하고도 특별한 일상을 담은 그림책이에요. 새 엄마들은 평소보다 바쁜 아침을 맞이하죠. 오늘은 아이들이 봄 소풍을 가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새 엄마는 아이들 도시락 챙기고 저마다 맡은 일을 해내느라 바쁘게 살아갑니다. 오늘 이 그림책을 먼저 앙디님께서 일부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지선 씨는 언제나 할 일이 많습니다. 모든 일을 잘 해내고 싶지만 쉽지 않습니다. 다영 씨는 중요한 일을 달력에 빼곡 적어두지만 자꾸 깜빡깜빡합니다. 미영 씨는 주로 별이 엄마, 달이 엄마로 불립니다. 날마다 많은 일을 하지만 때때로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은 기분이 듭니다. 지선 씨는 모릅니다. 다영 씨도 모릅니다. 미영 씨도 아직 모릅니다. 봄이 왔습니다. 오늘도 직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엄마들의 모습과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볼 수 있는 우리들의 일상의 소중함을 알려주는 그림책인데요. 잠깐 그림책 앞표지를 보여드리면 엄마 셋, 도시락 셋 이렇게 나오는 그림책인데요. 그림책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탄탄건설 차장님인 지선 씨는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 모습을 그림책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작가인 다영 씨는 몽상가예요. 하지만 언제나 깜빡깜빡거리죠. 아이가 봄 소풍을 가는 것도 아침에 늦게 알아서 부랴부랴 김밥집에 가서 도시락을 싸갖고 옵니다. 마지막 전업주부인 미영 씨는 자기 이름이 없어요. 별이 엄마, 달이 엄마 두 아이를 소풍 가는 곳에 보내고 막내를 얻고 가정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새 엄마의 일상의 모습을 통해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엄마들의 모습이 반영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그림책을 보면서 엘디님은 어떤 장면이 가장 공감이 가셨는지 궁금하고요. 올드님께서도 워킹맘이셨잖아요. 지금도 물론 워킹맘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직장이나 아니면 일을 하시면서 나를 힘들게 했던 게 있으시면 그게 어떤 거였고
그거를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그 원동력이 무엇인지가 이 그림책을 보면서 저는 LD님이 좀 생각이 났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LD님의 생각을 좀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도 그쵸. 직장에 다닐 때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근데 저희 아이 어렸을 때, 유치원 다니고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때 생각이 많이 났는데 정신없죠. 애 준비물, 예, 그 전날 이제 출근하기 전날 아이한테 이제 알림장 갖고 와. 뭐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준비물 뭐야? 미리미리 얘기하라고 했지. 막 이런 거 잔소리 한번 하고. 맞아요. 예.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가 이제 뭔가를 놓치고 갈 때도 있었죠.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을 때는 그 다음날 이제 저희 친정엄마가 전화를 주셨어요. 야, 이거 챙겨야 된다고 하는데 없다. 이러면서 이제 저희 엄마가 아이를 이제 케어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랬던 경험들이 이렇게 필름처럼 돌아가는 것 같아요. 저 그림책을 보면서. 그래서 그 시절이 생각이 많이 나는데 저는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직장 보육시설에 있었고, 국공립 어린이집에 이제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같은 워킹맘인 어머니들을 이제 저는 마주하는 상황이었고, 예, 그리고 저는 집에 있는 아이가 학교를 잘 갔나, 예, 이런 생각들이 아이들을 보면서, 저희 반 아이들을 보면서 저희 아이 생각을 같이 하면서 이렇게 직장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네, 좀 그 시절 생각이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때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유, 내가 우리 애는 놔두고 다른 아이들 보느라고 이래도 되나, 뭐 이런 생각도 참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하면은 그때 이제 질문을 다시금 힘을 낼 수 있게 해준 원동력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는데요. 집에 퇴근하고 갔을 때 그래도 기다리고 있는 아이, 그리고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이렇게 사탕 막 이런 간식들을 많이 주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러면 아이가 엄마 거를 하나를 더 챙겨와서 준비하고 있다가 이건 엄마 거야 2개 받았거든. 그리고 하나 받았는데 선생님한테 엄마 갖다 줄 테니까 하나 더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엄마도 이거 한번 먹어봐라 막 이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한때. 지금은 19이지만 10년 전에. 그래서 그때 좀 감동받았던 그런 기억들이 좀 많이 나요. 그래서 그 그림책 장면 중에 마지막에 아이가 엄마한테 꽃 선물하는 게 저는 그것만 탁 남아요. 그래서 우리 애도 그랬었는데 한때. 지금은 돈 붙여달라고 카톡하는. 그래서 이런 시절이 있었지. 그리고 그 시간이 늘 저에게는 원동력이 아니었나. 퇴근하고 나서 아이가 주는 그런 선물, 거기에 이제 비타민처럼 힘을 날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찰나의 시간이죠. 하루를 새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힘이었던 것 같아요. 네. 보면은 워킹맘들뿐만 아니라 전업주부 엄마들에게도 그렇게 힘이 되는 거는 큰 게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아이가 건네는 말 한마디 또는 맞아요. 아이가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자기 거를 아껴서 엄마한테 건네주는 작은 선물 하나, 이게 큰 감동이고 그 하루 일상을 살아가는데 지탱해주는 어떤 소소한 감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핸드폰에 보면 사진 보기에 옛날 사진 보는 게 자동으로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맞아요. 저도 이제 가끔 그런 게 올라오면 이렇게 계속 보게 되는데 아이들 유치원 때,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 맞아요. 그런 거 올라오면 이때가 좋았지. 맞아요. 그리고 이때 내가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줬고 어떤 감정이 들었지가 사진을 보면서 고스란히 스며져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워킹맘들 그리고 전업주부 엄마들에게도 이런 사진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하루의 어떤 힘듦과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이들이 이제 유치원에서 소풍을 가는데 봄 소풍이잖아요, 말 그대로. 네. 근데 바쁜 엄마들은 이 봄이 왔는지도 모르고 지나가게 돼요. 개나리가 피고 벚꽃이 피고 맞아요. 진달래가 핀 것들을 보지 못하는 엄마들의 바쁜 일상을 보여주는데, 어떻게 보면은 직장에서 일하는 엄마들은 아이가 유치원에서 학교에서 잘
보내고 있는지를 일을 하면서도 늘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맞아요. 생각들이고, 그리고 깜빡깜빡하는 그 작가님, 다영님 같은 경우에도 항상 본인은 몽상가이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달력에 스케줄을 맞아. 빽빽하게 써놓죠. 하지만 또 까먹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또 자책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새 아이를 키우는 엄마는 날마다 충실하게 가사 일을 하고 육아를 하지만 항상 그 어딘가 힘듦이 있고 내가 이 아이들한테 최선을 다하고 있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그림책인 것 같아서 저도 이 그림책을 보면서 지금 엄마들이 얼마나 많은 힘듦 속에서 일과 일상을 유지하고 있는지 그런 생각들을 조금 더 하게 된 그림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힘들어요. 저는 이제 엄마 셋 도시락 셋 전에 아빠 셋 꽃다발 셋이라는 책을 봤었어요. 네. 네. 오, 이 도 그림책이 가지고 네. 오셨는데 네. 맞아요. 저는 이 책을 먼저 봤었는데 사실 엄마뿐만 아니라 아빠들도 일이랑 육아를 같이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우리 그렇죠. 슈디님도 이제 일이랑 아이 케어들도 같이 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아빠 입장에서 또 힘든 것들이 따로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네. 순간들은 없으셨는지 또 궁금합니다. 우선 저는 저의 경험을 하나를 회사 생활할 때 네. 먼저 말씀을 드리면 워킹맘이신 타부서의 팀장님이 계셨어요. 항상 이제 일도 열심히 하시고 성과도 잘 내시고 아이 케어도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어느 날 출근길에 유치원 다니는 아이를 데리고 출근을 하신 거예요. 아,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제 어안이벙벙했죠. 네. 근데 이제 말씀하시기에 유치원이 오늘 쉰다. 아, 근데 애를 봐주시는 이모님도 오늘 집에 일이 있으셔서 못 나오게 돼서 어쩔 수 없이 애를 데리고 출근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나름 이제 회사 분들의 눈치도 보이실 거고 애는 또 애 나름대로 케어를 하셔야 되는 상황에서 자기 옆자리에 애를 앉혀놓고 이제 일을 하는 거죠. 회의도 들어가고. 네. 근데 그래도 회사 분위기는 좋았던 게 그 아이가 눈치 보지 않고 그리고 따뜻하게 있을 수 있도록 다른 직원분들이 돌아다니면서 순서대로 애를 챙겨주시고 먹을 거 주고 점심 같이 먹고 그리고 그 팀장님이 이렇게 일을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그런 내색을 안 했었어요. 아, 네.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존경스럽다. 네. 그게 쉽지 않은데 그렇죠. 어찌됐든 애를 데리고 출근을 한다는 것 자체가 큰 용기셨고 맞아요. 그런 와중에도 꿋꿋하게 일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대단하신 분이고 그 모습이 저는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제 질문하셨던 것처럼 일과 살림을 같이 맡고 있는 저로서는 쉽지 않죠. 그리고 매일매일이 아이와 전쟁. 그리고 학교에 가 있어도 얘가 학교 생활을 잘하고 있을지. 그리고 맞아요. 이제 전화가 오거나 톡이 오면 무슨 일이 생겼나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며칠 전에도 아이가 배가 아파서 조퇴를 해야겠다.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양호 선생님도 보건 선생님도 이제 조퇴해서 병원을 가봐라. 저는 이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못 가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니는 병원에 연락을 해서 얘가 오면 이런 증상이 있으니 진료 좀 봐주세요. 그리고 이제 진료를 받고 이제 의사 선생님이 또 전화가 왔더라고요. 감사하게. 네. 그래서 오. 증상이 이러이러해서 약만 조제해서 먹으면 될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면 제가 갈 수도 없고 그쵸.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을 하더라도 마음은 항상 그쪽에 가 그쵸, 있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가 가장 저로서는 좀 힘들고 난감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들은 얼마나 더 할까. 모성애가 더 강하실 텐데. 이 그림책을 보면서 저는 그 엄마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아까 그 말씀하신 그 회사는 네. 어디 회사예요? 네. 10x10이라고 아, 디자인 상품을 팔았던 회사인데, 그 회사는 그래도 많이 그런 거에 열려있는 회사였고, 네. 또 한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그 다음 회사에서 이제 제가 인사 담당 일을 했을 때, 그때 젊은 친구분들이 많이 계셨던 회사이기 때문에 결혼도 많았었고, 임신도 이제 많이 하셨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내신 분들도 꽤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제 육아휴직 내고 이런 거는 크게 걱정이 안 되는데 이제 복직을 하실 때 네. 한 달 전에 저희가 이제 연락을 드리거든요. 언제 복직을 하시면 네네. 되고 뭐 육아휴직을 연장하실 생각이 있으시냐, 아니면 뭐 특별한 사항이 있으시냐. 먼저 이제 한 달 전에 연락을 해요. 근데 복직을 하시겠다고 해서 이제 왔는데 한 달 만에 퇴사를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애를 놓고 회사를 더 못 다니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그쵸. 있으셨어요. 네. 그래서 그때는 이겨내셔라, 버티셔라, 애는 큰다, 네. 이렇게 위로를 하지만 그분의 생활의 거의 80%는 애한테 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맞아요. 이렇게 믿고 맡길 분이 없을 때는 맞아. 회사를 본인이 경력 단절을 감수하더라도 퇴사를 결정하시는 경우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 정말 안타깝기도 하고 아직도 우리 사회의 시스템이 엄마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직은 크게 마련되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늘 고민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네. 예. 근데 이 아이의 저는 늘 고민하면서 생각했던 거, 이 아이의 시절을 함께 하고 싶은데, 그렇죠. 일을 하면은 한번 이렇게 지나간 그 세월을 다시 돌이킬 수는 맞아요. 없고, 엄마로서의 그 누릴 수 있는 그런 행복감이 같이 아이가 크는 거를 보고 싶은데 한번 놓치면은 끝일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많이 고민을. 그래서 우선순위를 어디다가 두고 살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매번 고민을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안동에 와이프하고 애 둘이 먼저 네. 내려가서 살고 3년 정도는 제가 거의 주말 부부를 했었죠. 금요일날 저녁에 차를 타고 안동에 내려가서 월요일 새벽 차 타고 출근을 서울로 다시 했어요. 네. 그렇게 3년을 하다가 이제 1년 육아휴직을 냈을 때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렇게 애들 커가는 가장 중요한 시기에 맞아요. 주말에 이렇게 애들을 잠깐 봐야 되나. 근데 가장 가슴 아팠던 게 이제 큰애가 항상 주말에 제가 오면 같이 잤거든요. 근데 월요일 새벽에 출근할 때 얘가 깨요. 깨면서 아빠 안 가면 안 되냐고. 그리고 막 졸린 눈을 비비면서 출근하는 그 현관문까지 나와서 되게 아쉬워하는 모습이 출근하는 그 길에 계속 눈에 밟혔었어요. 그러시구나. 그래서 이제 휴직을 내고 육아휴직을 내고 1년을 쉬었죠. 쉬고 복직을 하려고 하니 네. 일에 대한 감각도 떨어졌고 그리고 아이들이랑 있는 이 시간이 너무 1년 동안 저한테는 큰 행복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과감하게 퇴사를 그때 결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선택에 대해서는 후회는 없어요. 물론 경력이 단절이 돼서 뭔가 새롭게 하기에는 힘든 날이 됐지만 그래도 그 아이들에게는 저한테는 뭐라고 해야 되지? 이 아이들이 커가는 과정에서 이 아빠와 보냈던 시간이 큰 밑거름이 될 것이다. 그리고 본인들이 기억을 하지 못할지라도 잠재의식 속에 아빠와 함께한 시간이 힘이 될 것이다. 라는 거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대해서 저에게도 소중하고 그 선택에 대해서도 후회가 없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요새 학교를 다녀요. 뒤늦게. 네, 뒤늦게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대한민국 가장들이 어깨가 진짜 굉장히 무겁다. 타 나라에 비해서 그러면서 이제 남편들한테 잘 해줘라 뭐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이렇게 하시고 그 대한민국 남자들이 여성들보다 자살률도 높다고. 맞아요. 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통계 자료를 뭐 이렇게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가장이라는 무게, 진짜 물론 이제 가치를 아이들과 함께하는 행복에다가 우선순위를 두시고 이제 이렇게 하셨으니까 너무 좋죠. 너무 좋은데 정말 대부분의 그쵸 저희 신랑도 마찬가지고 그 가장의 무게가 굉장하잖아요. 그만둬도 선택을 해서 그만두더라도 또 이걸 내가 잘한 선택인 것인가 가장으로서 또 그런 무게가 훨씬 너무 무겁기 때문에 물론 요즘에는 이제 뭐 여자고 남자고 뭐 다 그렇다고 하지만 그래도 느껴지는 이 남자분들의 그 어깨가 다르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셨던 게 좀 떠오르네요 지금.
요즘은 이제 남자분들도 육아휴직을 많이 내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뭐 2010년대만 해도 그렇게 흔치 흔치 않았죠. 않았죠. 아, 그래서 육아휴직을 내면 눈치 보이고 맞아요. 그리고 복직하면 일에 대한 감각이 떨어지고 그 프로젝트나 일을 따라가기도 힘들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급여 자체도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 아마 80%밖에 지급이 안 될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지금은 또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3개월 정도밖에 지급이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그거를 또 쉽게 일을 못 놓게 되는 경우가 그쵸. 되니 이게 결국은 아이를 돌보는 엄마는 엄마대로 스트레스를 받고 그거를 지켜봐야 되는 아빠는 또 아빠대로 스트레스를 받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삶과 일상의 균형이 너무 쉽게 균형 잡기 힘든 그런 생활이 되었던 것 같고 지금도 아마 그런 생활들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지 않을까. 그쵸, 지금 네, 쉽지 또. 않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2부 때는 이 이야기를 한번 같이 나눠보고자 하는데 네. 세상에는 참 다양한 일을 하면서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하지만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다르지 않다는 걸 오늘 소개해드린 엄마 셋 도시락 셋을 통해서 세이분들과 이야기를 나눴고요. 사연과 함께 저희는 2부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